자, 이제 CG 중3 마지막 외부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에 관한 지문이었네요. 자, 스토리텔링의 지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속담이 하나 나오는데요. 속담 한번 볼까요? 있다. 뭐가 있냐면 미국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속담이 있대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지배한대요. 뭐를요? 세상을. 여러분, 이야기가 얼마나 지배하는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야기라는 건 가지고 있는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잠재력이냐면 아주 놀라울 만큼 powerful, 강력한.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야기들은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의미하는 건 스토리예요. 바꿀 수 있대요. 한 번 더 또 바꿀 수 있대요. 지금 이게 똑같이 두 번 나왔어요. 병렬되고 있습니다. 뭘 바꾸냐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관련 있는지 관련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편견을 바꾸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편견을 바꿀 수도 있대요.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So, 그래서 잠재력이라는 건 어떤 잠재력인지 발로 쳐서 설득하는 잠재력. 근데 뭐가 설득하는데?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네요. 이야기가 설득하는 잠재력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세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를 읽었는데 얼마나 이야기가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놓고 나면 이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내용,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필자가 읽었대요. 이걸 진짜 좋은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이 논문이 두 가지 책에 대한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뒤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책의 첫 번째가 해리포터라는 책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뱀파이어에 대한 책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봅시다. 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get이라는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동사 원형 쓰시면 안 돼요. 다시 get이라는 오형식 동사는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의 의미를 지니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쓴다? 투부정사를 씁니다. 네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좀 시켰어. 읽어보라고. 해리포터 한 두세 챕터 정도를 읽어보라고 시킨 거야. A couple of 하면 한 두세 개 정도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야 이거 책 좀 읽어봐 두세 장 읽어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알았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찮아해. 안 읽어보려고 하겠지. 내가 그걸 왜 읽어봐야 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럴 때 그들은요 등급을 매깁니다. 스스로를요 더 높게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에 있어서 어떤 능력이냐면 잠재적으로 움직이게 한대요. 무언가를 뭘 이용해서요? 그들의 마음의 힘을 이용해서요. 정신력을 이용해서요. 정신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잠재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어떤 연구 논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한테 해리포터 몇 개를 읽어봐 했는데 걔가 나 좀 바쁜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읽어야 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읽었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스스로를 더 어떻게 평가할까요? 내가 한 말이 이 사람한테 먹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읽어보라고 했는데 끼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나의 말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내 말이 설득력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주 강력하게 내가 왜 해리포터를 꼭 읽어야 하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해리포터를 읽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말이죠. 당연히 좀 뿌듯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잠재적으로 정말 말로써 즉 정신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옮길 정도의 어떤 설득력을 발휘했다라고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길 거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다음 문장 보시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뱀파이어에 대해서 읽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들은요 믿을 거래요. 뭘 믿냐 하면 그들의 이빨이 아주 약간 더 길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뱀파이어는 주로 남의 피를 이렇게 콱 물어서 피를 먹고 사는 그런 이상한 생명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책에 흠뻑 빠지게 되면 뱀파이어가 마치 실존하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빨이 약간 더 길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뱀파이어를 실제적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안 읽은 사람보다?
뱀파이어 영화에 흠뻑 빠지면 정말 막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콱 물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읽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들 거라는 거죠. 어떤 결과로요? having read, 읽었다는 거로요. 그 책을 한 2챕터, 3챕터 정도 읽었다는 그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이빨이 약간 더 길고 이렇게 딱 설득이 된 거야. 뱀파이어라는 인물에. 자, 여기서 어퍼 포인트 한번 볼 건데요. 어퍼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여기입니다. having read. 이거 뭔데? 아니, 우리가 전치사 뒤에 동명사 ing를 쓰는 건 별 무리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에다가 reading을 쓰면 될 거지 굳이 having pp를 썼다라는 건 본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본동사가 다 현재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having pp를 썼다는 건 본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다는 거죠. 읽었죠. 읽어야 생각을 뱀파이어처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현재보다 한 시제 이전이어야 돼서 having read를 쓰는 순간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다? 현재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학자는요, 불러요. 이러한 현상을 동화라고 부른대요. 여기서 동화라는 건 동화되었다, 동일시되었다라는 뜻인데 뱀파이어 영화에 흠뻑 빠지고 나면 현실 세계에서도 뭔가 뱀파이어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입고 싶은 그런 느낌은 뱀파이어 영화에 흠뻑 동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용어에서요? 심리학자 용어에서요. 자, 이 동화에 대해서 좀 더 웨어리 설명을 해주는데요. 관계부사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독자가요, take on, 띱니다. 여기서 take on은 띄다 라는 뜻이에요. 적어볼까요? 뭘 띄는데? qualities 하면 특징들. 어떤 특징? 그 소설 그룹의 한 특징들을 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뱀파이어 영화 보고 나면 나도 새까만 옷을 입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하얗게 얼굴을 막 이렇게 분칠을 하고 싶은 거야. 거기서 봤던 내용들, 허구적인 그런 내용들에서 내가 그런 특징들, 자질들을 자꾸 띄고 싶은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을 꽉 물고 싶다든지 이게 바로 동화죠. 자, in terms of 단어 기억해 놓으세요. 뭐뭐의 용어로, 심리학의 용어로는요, 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야기들이 실제로 우리한테 해주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동화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 어떤 심리학 용어가 있을까요? 바로 이동, transportation 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뭔데? 독자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어디에서? 이야기 세계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여러분은 시지 중 3의 땡땡땡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야기에 너무 흠뻑 빠져서 자아가 이동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느낌을 얻습니다. 어떨 때 이런 느낌을 얻죠? 우리가 완전, 자, 너무 중요한 어휘입니다. immersed, 몰입이 되었죠. 어떤 세계에 몰입이 되었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거에 너무 빠진 거야. 예를 들어서 뱀파이어에 너무 빠진 거야. 그럼 내가 마치 내 자신, 시중 3이라는 나의 학생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뱀파이어처럼 완전히 나의 자아가 이동된 거죠. 왜요? 몰입, immersed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동일시. 독자가요, 또 어떤 경우를 띠냐 하면 관점을 가집니다. 또 이야기 캐릭터의 어떤 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주인공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일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의 어떻게 느끼기 시작하냐면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갈로치겠습니다. 그들에게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느낀대요. 자, 여기 서술형 포인트 as if 기억하시고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마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연구는 우리한테 시사해 주는데 뭘 시사해 주냐면 이렇게 몰입과 동일화 같은 것들은 연관되어 있대요. 어떤 능력?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영화나 책을 읽고 거기에 이렇게 흠뻑 빠지는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쵸? 다음 문장. 읽는다는 것은요,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휴식이 아니에요. 너는요, 어떤 세상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해리포터를 읽으면 내가 마치 정말 마법사가 돼서 어떤 마법 학교에 진짜 들어간 것처럼 느끼는, 그러니까 어떻게 마법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이게 휴식이라고 하기는 힘든 거 맞죠? 그쵸? 그런 세상들을 populating, 채우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도시들이 네가 그 사람들과 살고 있는 도시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기에 나온 도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지금 세상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겠어요? 해리포터의 그 갈등들을 내가 온전히 스트레스를 느껴야 된다는 걸 봤을 때 독서는 휴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극장의 모든 것들이 스토리텔링 세계에서 그들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내가 책과 딱 접촉을 하는 그 순간이 되면요, 즉 네가 스토리를 읽고 그것의 어떤 비밀을 막 파헤치잖아요. 그러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작품을 읽고 영화를 보고 거기에 흠뻑 빠지는 이유가 되겠죠. 근데요, 실제로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해리포터랑 동화되는 그 기분이 이게 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캠브리지 대학의 신경학자들이 보고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봅시다. 우리가 뭔가 책을 읽을 때 뇌의 특정 부분, 이걸 이렇게 자세히 본 겁니다. 이 연구를 보면요, 뭐에 집중을 한다고요? 연구를 해보면 뭐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개별 단어의 의미에 집중을 하고 있더래요. 사실 독서를 한다라는 건 단어를 읽어내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이 개별 단어의 의미에 어떻게 뇌가 작용을 하는지를 연구가 계속 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점프라는 단어의 의미를 초점 맞춘다고 했으니까, 자, 점프라는 단어를 읽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연구는 이 점프라는 단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뇌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거겠죠. 너는 activate, 활성화하게 된대요. 당신이 실제로 점프하는 그 행위, 네가 실제로 점프할 때 그 행위,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별 단어에 점프라는 단어를 떠올렸으면 뇌에서는 실제 점프 행동, 실제 점프하는 행동이랑 연관을 시킨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독서에서 받아들이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정말 머릿속에선 이거를 행위나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연구 사례네요. 자, 이제는요, 이걸 딱 보고 나면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자, 이걸 딱 보면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뭐냐, 네가 읽으면, 뭘 읽으면, 누군가가 점핑하는 거에 대해서 읽으면 너는 점핑과 관련된 뇌의 영역을 왜 활성화시켜야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점핑이라는 단어를 봤을 뿐인데 독서라는 건 왜 점핑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야? 라는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걸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을 텐데요. 한 이론은 to do, 하는 건데요. 바로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거울 뉴런 때문이라고 하죠. 이건 뉴런인데 그냥 신경인데 어떤 신경이냐 하면 촉발되는 신경입니다. 우리 뇌 안에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볼 때 생겨나는 다음 문장, 몇몇 과학자들은 생각한대요. 이 거울 뉴런이 돕는다고. 자, 뭘 돕는지 헬프가 사명식으로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뭘 만든다고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감 능력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공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 뭐일지도 모르냐 하면 일어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뭔가 독서를 할 때는 우리 뇌 속에 거울 뉴런이 막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이론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이 이야기에 흠뻑 몰입하는 것은 기관이 됩니다. 근본이 됩니다. 뭐의 근본이 되냐면 이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나 영화에 완전히 몰입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읽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슬프거나 미소 짓는, 또 우리가 또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읽을 때는 어떻나요? 미소 짓는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자를게요. 이 이유가 바로 거울 신경세포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나는
확신한대요. 뭘 그렇게 확신하냐 하면 거울 유러는 일부입니다. 이 과정의 일부예요. 근데 그거는요 전체 과정일 수는 없대요. 우리가 뭔가 공감을 느끼는 게 거울 뉴런 세포 때문에 일부 맞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문장 가주어 진주어로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수동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와 합쳐져서 발견되어졌습니다. 뭐가 발견되는지 대절 보면은 우리가 연결될 때, 사람들과 연결될 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독서나 영화 안에 나오는 인물은 사람인가요? 실제? 아니죠.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허구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커넥토이드 연결이 될 때 그것은 형성합니다. 일종의 우리한테는 사회 대용품 같은 걸 형성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건 그들이 실제 사람인 것 같은가 봐요. 그렇지 않을 때도요. 실제 사람 아닌데 실제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때때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성하는 거라고 한대요. 뭘 형성하는 거라고? 준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가 정말 실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친구를 사귀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에 관한 게 실제적인 사회관계를 맺는 거라면 이렇게 영화나 책에서 어떤 인물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준사회적 관계, 실제 관계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회관계를 하는 것과 이렇게 준사회적 관계 과연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오형식 사역동사 나왔네요. 우리가 덜 외롭게 느끼도록 만든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준대요. 내가 외로울 때도 책 속에 나만의 친구가 있다고 느낀다면 덜 외롭게 느껴지겠죠. 아니 책에 있는 인물은 가짜잖아.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여기서 얘기하잖아. 준사회적 관계 형성이 된다고. 진짜 사회적 관계보단 약하겠지만 충분히 덜 외로움을 느끼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린 알고 있어. 많은 어떤 우정을 가지는 거 다른 사람들과 그거 좋은 거지.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 하면 그들이 꼭 진짜 인물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이렇게 준사회적 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내가 위로받고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다시 올라가서 서술형 어법 포인트만 한번 형광펜 쭉쭉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올라와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유는 투부정사가 포텐셜 수식하는 거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또 그 다음 문장에서 역시나 포텐셜을 수식을 하는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의미상의 주어가 끼어들고 수식을 하는 거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네, 다음 넘어가면 as a result of 다음에 having pp 나온 거 중요합니다. 바로 본동사보다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다음 도식화를 만들 때 심리학자들이 부르는 용어에 따른 정리가 도식화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들. 다음 좀 뒤로 많이 넘어오세요. 뒤로 많이 넘어오시면 I am convinced that 요 구문이 나옵니다. 이 구문 굉장히 중요해요. be convinced that 구문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할 때 수동태가 쓰여서 여러분이 이게 잘 안 와닿을 겁니다. 나는 대절이라고 확신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문장에서는 사역동사가 나와서 동사원형 나오는 거 요 정도 포인트는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문장에서는 대시라는 접속사가 나왔죠. 접속사 뒤에 주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주어가 having이라는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일 때는 뭐 써야 됩니까? 바로 단수 동사를 써야 됩니다. 수일치에 주의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에 don't have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have to 해야만 한다의 반대말은 불필요,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